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을 한 달 남겨둔 가운데 개정안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정사역 전문기관인 세진회가 소년범죄 전문 천종호 판사를 초청해 다음 세대 교정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고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2월 1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와 사회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개정안이 소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연말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모두 4개.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삭제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을 임신 10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0주로 제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1개 종교 시민단체들이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돼선 안 된다며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특히 낙태죄 전면 폐지는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낙태 허용 근거가 되는 사회 경제적 사유가 모호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 범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사유들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 허용 주수와 관련해선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은 분만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태아 생존율이 24주 때 51.5%에 달하는 점을 볼 때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주가 되면 아기가 너무 커져서 한 화면에 아기의 전체 모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24주의 아기를 그리고 상속권도 다 갖고 있는 이런 아기를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신 중지 관련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는 다음 달인 9일 종료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발의 법안들의 차이가 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질진 미지수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낙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도록 국회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50여 년간 교정 선교에 매진해온 세진회가 호통판사로 알려진 부산지법 천종호 판사를 초청해 다음 세대 교정사역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천 판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소년범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이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진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 소년범의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8년간 12,000여 명의 소년범을 재판하며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 판사는 뉴스를 보면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청소년 비행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우선 사건의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라면 좀 여러분들이 주장하듯이 엄벌하고 소년법 폐지 주장해도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절벽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보시고 우리가 엄한 태도를 취하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참판사에 따르면 사실 청소년의 학교 폭력이나 비행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도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폭력이나 음란물 등 유해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참판사는 사회의 혐오와 낙인에 가려진 소년 범죄의 배경을 이해하고 처벌을 마친 소년범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게 더 많은 소년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세진회 측은 현재 소년범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어른들보다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과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은 이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교정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판결하고 있고요. 땅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가장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세진회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소년범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이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첫눈이 관측되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재확산되는 코로나19로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김치를 나누고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성탄트리에 불이 들어옵니다. 둥근 교회 벽면을 형형색색 불빛이 둘러싸고 십자가 탑도 반짝입니다. 빛나는 조명이 교회 광장을 수놓자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335 모여 성탄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2020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 우울했던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새해에는 코로나19 종식과 새로운 희망이 밝아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위임 목사는 과부와 고아 등 성경 말씀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장애인 대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날 이 목사는 장애인 교구에서 대표로 나온 성도들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장애인 대교구 측은 코로나19로 김장 나눔 행사를 예년보다 축소해 진행했지만 작은 나눔이 성도와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삶에 대한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직접 담근 김치 1,211박스를 장애인 성도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며 직접 전하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준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2월 1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와 사회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설치한 미래전략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에선 예배와 교육, 전도와 봉사 부분에 있어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12월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총 4개의 지역에서 나눠서 열리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만큼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장소도 교회가 아닌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총회 측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단 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다른 교단과도 협조해 통합총회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될 수 있게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문을 마무리하고 추가 신문 없이 양측에 통지할 전망입니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정지는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며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재판부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대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목표치인 3천만 명분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 본 예산에 최대 1조 3천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의 속도가 붙자 정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 대응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합니다. 시험지구에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수능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되다 수능 당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운송을 위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운송 차량을 만났을 경우 차량 사이로 끼어들지 않는 등 경찰의 지시와 유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4.4% 증가했습니다. 구별로는 은평구가 482건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 강서구와 양천구, 강북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산업 분야 전반의 생산이 지난달과 변동없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지만 제조업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해 회복 분위기를 상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반등했던 전 산업 생산은 10월에는 전월 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안영준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음식 숙박 분야 소비는 늘었으나 식음료품 소비는 감소했다며 전체 소매 판매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아프리카 대륙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33%만 준비돼 기준치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백신 접종을 위한 자금 계획과 모니터링 도구, 백신 냉동 보관 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를 열고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과 현지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2주간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 완화 움직임은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자신의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뒤집기를 위한 소송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법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소송 성과를 두고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그동안 우편투표 개표 저지, 주별 개표 결과 승인 연기 등을 위한 수십 건의 소송을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령자와 의료진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는 바이에른주에만 100여 개의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12월 중순까지 전국에 하루 최대 5,0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접종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 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 400km 상공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29일 광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창어 5호는 중국에서 최초로 달 표면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복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달 탐사선입니다. 통신에 따르면 창어 5호는 현지 시간 지난 28일 오후 8시 58분 발사 후 112시간을 비행해 달 표면 400km 상공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창어 5호의 달 궤도 진입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대표 회장 직무 정지 후 사실상 가동 중지 상태였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7개월 만에 공식 메시지를 발표하고 회원 교단 및 단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온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방역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수용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노회 영락교회가 10년 가까이 군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오다 최근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친 예장통합 소속 김명진 목사에게 성금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성금은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김명진 목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고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겁니다. 영락교회 선교부는 김 목사의 부인 조신의 사모를 직접 만나 성금을 전달하고 기도로 위로했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문화쉼터가 최근 부산 동네 카페 스페이스 움에서 생에 담아진 하늘 수채화라는 제목으로 재소자 후원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신라대 하지림 교수, 동의대 박광식 교수 등 6명의 게스트들이 참여해 후원을 위한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문화쉼터 대표 강형식 목사는 색안경을 끼고 재소자들에게 다가가기보다 그들의 선한 부분을 보고 마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신동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포항성시화 운동본부가 오는 12월 5일 포항중앙상가 특설무대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고 2020 포항시민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진행합니다. 참여교회는 연말까지 포항중앙상가와 교회, 포항역 등에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8일 오후에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고 라면 4천 상자를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나누며 위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정부가 하루 1,000명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화된 방역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